원추절제술로 재수술 권유를 받으셨나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재수술을 먼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재수술은 자궁경부 길이의 감소, 경부 무력증, 조산 위험 증가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궁경부를 다시 절제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 이형성증 치료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원추절제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추절제술 후 잔존병변, HPV의 양성이 지속되는 경우, 이럴 때 어떤 치료 전략이 필요한지 실제 논문에 보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발이 되는 원추절제술의 재발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잔존병변이에요. 잔존병변이 남으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 재발해요. 병변이 남아있는 경우 다시 한번 수술하자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한 번 더 수술을 한다고 해도 HPV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선세포 침범했을 경우 절단면에 잔존병변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수술은 자궁경부의 길이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자궁경부 무력증이 발생해서 조산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에게는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HPV 바이러스의 자연 소실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2년 내의 자연 소실률 수치는 대부분 세포 변화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단순 감염 상태를 기준으로 한 통계입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이미 세포 변화가 진행된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면역이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2년 내에 자연 소실만 믿고 경과 관찰을 하게 되면 단계 악화를 방치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발표했던 논문 사례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환자분으로 처음에는 로우실, 즉 1단계 수준의 병변으로 확인이 되었었고요. 고위험군 HPV 16번이 검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CIN은 2단계나 3단계에 비해서 1, 2년 안에 자연 소실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려도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1년 뒤 재검에서 CIN 3단계까지 진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원추절제술을 시행했지만 절단면에 병변이 남아 있었고 수술 후에도 HPV가 지속적으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20대에는 HPV 자연 소실률이 비교적 높은 연령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의 특성과 지속 여부입니다. 특히 발암 위험도가 높은 타입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세포 변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방금 사례에서 보더라도 1년 만에 CIN에서 CIN3까지 진행해서 원추절제술을 하셨잖아요. CIN1, 1단계에서 치료를 진행했더라면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환자가 정말 기다려도 되는 조건인가? 환자의 나이, 그리고 바이러스 유형, 환자의 생활 습관,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추절제술을 하면 바이러스까지 모두 제거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추절제술은 이형성증 병변을 제거하는 치료지 HPV 바이러스를 직접 제거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HPV가 단순히 표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궁경부 상피의 기저층, 그 안쪽에 있는 세포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수술 후에 HPV가 양성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이상 고위험군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검출된다면 재발 위험 인자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 추적에서 음전 여부는 매우 중요한 예후 지표입니다. 원추 절제술 자체가 임신 위험을 절대적으로 높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자궁 경부 길이가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산 위험이 올라가는 것은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입니다. 원추 절제술은 병변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부 일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당연히 반복 수술이 진행될수록 자궁 경부 길이는 더 짧아지겠죠. 자궁 경부는 태아를 자궁에 고정하고 양수와 태반의 무게를 지지하고 분만 시에 이완돼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궁 경부 길이가 짧아지면 지지할 수 있는 그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궁 경부가 미리 열리거나 조기에 이완돼서 자궁 경부가 무력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논문의 3번째 사례 환자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환자는 임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환자들보다 원추 절제술을 할 때 시술을 조금 얇게 잘라냈었죠. 그러다 보니 병변이 남아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선침범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은 그랜듈라 인발브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선세포를 침범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궁 경부 표면에 있는 병변보다 훨씬 더 깊이 안쪽에 있는 병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위해 얇게 잘라내는 선택을 하셨지만 결과는 좋지 않으셨죠. 그래서 바로 2차 수술을 또 권유받고 이번에는 면역치료와 2차 수술을 병행해서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3개월 차부터 바이러스도 소실되었고 6개월 차에는 임신 소식도 듣게 되면서 치료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한의학 난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한의학 치료를 지원하는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임신 준비 단계에서 한의학 치료를 안전하게 적용 가능한 치료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 임신이 확인되면 반드시 전문 의료진을 통해서 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자궁 경부가 아직 회복 중이고 수술 부위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성관계가 물리적으로 수술 부위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출혈이 생기고 감염의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회복된 상태에서 의료진의 확인을 받고 성관계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3가지 요소를 보는데요. 상처 부위의 상피가 제대로 형성이 되었는가, 출혈이나 통증이나 감염 증상은 없는가, 그리고 추석 검사에서 HPV가 음성, 자궁 경부암 검사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가. 논문 사례에서 보셨듯이 수술 후 절단면은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어도 HPV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성 전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HPV가 음성 전환이 됐을 경우 재발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원추절제술 후 절단면이 음성이고 고위험군 음전된 상황에서는 재발률이 약 1% 미만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근본 원인은 고위험군 HPV의 지속 감염입니다. 결국 HPV가 사라졌다면 재발을 일으킬 원인이 제거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발률이 약 1% 정도 보고되는 이유는 잠복 감염의 가능성이나 재노출 가능성 등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를 받던 환자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재발 환자가 계신데요. 검사에서 모두 다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치료가 끝났다 라고 하고 치료를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서 환자분이 다시 오셨어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이유가 뭐였을까요? 남편분이 HP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치료 끝낼 때 대부분은 배우자도 꼭 검사를 하도록 하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감염이 된 다음에 남편을 검사를 시켜봤더니 바이러스가 검출된 거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환자 본인만 치료한다고 해서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트너의 상태까지 함께 고려해야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기대하는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HPV 백신은 이미 감염이 되어서 있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은 아닙니다. 현재 감염된 타입을 제거해주는 목적으로 맞는 거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감염을 예방하고 다른 고위험 타입 감염을 막는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위험군이라도 지속 감염이 된다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논문의 마지막 사례를 보시면 이 환자는 2007년 저위험군 HPV만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고위험군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정기검진에서 HPV 16번 바이러스가 새롭게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CIN 3단계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추 절제술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지만 수술을 원치 않으셔서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도 선세포 침범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16번 바이러스 감염, 70번 바이러스 감염, 선세포 침범, 이런 경우에는 수술과 병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원추 절제술과 면역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3개월 만에 세포 검사는 정상 진단을 받으셨고 HPV도 음전환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저위험군 HPV가 지속 감염된다는 것 자체가 면역이 바이러스를 충분히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면역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정리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고위험군 감염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지속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세포 변형의 진행 속도가 역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포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더라도 HPV 검사에서 저위험군이든 고위험군이든 지속적으로 검출이 된다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추 절제술은 반드시 필요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도 이형성증에서는 중요한 치료 선택지이죠. 하지만 수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례들로 보셨다시피 원추 절제술 후에도 잔존 병변 그리고 HPV 지속 감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 이형성증의 치료 목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원추 절제술 후 재수술을 권유받았거나 반복되는 수술이 부담스러우신 환자분들께 수술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